탈북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, 뭐, 경제적인 게 제일 크겠죠? 그리고, 근데 뭐, 경제적인 것 때문에 탈북했다.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그 체제에 살면서, 이거는 정말 아니다.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,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는 거랑 또 북한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고,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. 특히 자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참고 살겠지만 자녀를 이런 세상에서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.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 탈북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선을 이제 딱 잡았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선을 잡았던 게 잘못 잡긴 해서 이제 중국에 갔는데 임신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 근데 다행히도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이제 와서 그 중국에 갔는데 그 이제 중국의 어떤 전문 이제 임신 매매하는 사람들이 집에 그 집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선 보듯이 이렇게 와서 이제 봐요. 근데 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사실 그냥 어떤 외적인 것만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눈빛이 항상 눈빛에서 아마 레이저가 나왔을 것 같아요. 너 나 데려가기만 해봐. 막 약간 나 언제든 도망친다. 약간 이런 눈빛이 보였나 봐요. 되게 사람이 한 10번 정도 왔는데 저를 다 이렇게 거부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.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무역을 많이 했고 또 밀수도 해서 중국 사람들의 전화번호 책이 집에 있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번호를 외우고 가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정말 친한 그 엄마의 친구였고 또 그 자녀분이 저랑도 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자기 딸을 중국에 보내면서 너도 같이 가서 그때 제가 간호사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한족 사람이 병원을 세웠으니까 가서 이제 한 1년만 일하고 와라.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전화번호에 수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외우지 않고 갔어요. 근데 이제 가니까 그 친구도 팔려가고 저도 이제 팔려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정말 많이 울었고 그때 계속 기도를 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전화번호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번호에다 전화를 했더니 저의 이제 가족이랑 연관된 사람의 전화번호는 아니었고 밀수를 하는 북한 사람의 전화번호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연락이 닿아서 엄마랑 통화하게 됐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또 다른 동네 친구 중에 조카가 중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줘서 그 사람이 이제 심양에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준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이렇게 너를 데려가겠다.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쳤어요. 거기서 도망쳐서 심양에 갔고, 그 심양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언니의 남편분이 이런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일을 따라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한 반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, 그래서 좀 한 몇 달 또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, 먼저 탈북을 했던 사람이 놀러 왔어요. 그 집에 이모가. 근데 그 이모가 이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젊은 애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냐 이렇게 피해서 이제 어느 순간 잡힐지도 모르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가면은 뭐 이런 어떤 혜택도 있고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기 빼가고 뭐 피를 팔고 정말 그렇게 어렵고 또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되게 위험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, 대한민국을 오게 됐습니다.